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제4과목인 정보통신 개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단원에서는 정보통신에 대한 전반적인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네, 정보통신에 대한 개요, 또 정보 형태에 따른 서비스, 또 정보통신 서비스, 또 정보통신 시스템, 이러한 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정보통신이다. 정보와 통신이 지금 합해진 거죠. 그러면 이 정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보라는 것은 데이터에서 나왔거든요. 그럼 데이터는 무엇이냐? 관찰이나 측정을 통해서 수집된 단순한 사실을 데이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이제 목적에 맞게 가공하고 처리해서 유용한 것이 된 거를 우리는 정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널려져 있는 데이터를 필요한 조건에 맞도록 가공, 처리한 것이 무엇이다? 정보다라는 거고, 자, 이 정보를 이제 주고받는 것이 정보통신이다, 또 데이터 통신이다, 혼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통신 회선을 통해서 서로 접속을 해가지고 이진수로 표기된 디지털 형태의 정보로 교신하는 것이다. 단순히 데이터의 교신뿐만이 아니라 컴퓨터에 의한 데이터 처리까지 포함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신을 하려면 세 가지 기본 요소가 필요합니다. 정보원, 정보 목적지, 그러면 뭐를 통해서 이거를 전송 매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통신을 할 때는 A라는 사람과 B라는 곳으로 통신을 하게 되는데 뭔가 통해서 통신을 하게 되죠. 그래서 통신의 3요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정보 형태에 따른 서비스가 있는데요. 데이터 통신이다. 그러면 이제 데이터를 주고받는 거죠. 그래서 문자나 숫자를 디지털 형태로 전송하는 서비스를 우리는 데이터 통신이다 라고 하는 거고요. 음성 통신이다. 음성으로 전달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전화망을 이용을 해가지고 음성을 전달하는 통신입니다. 그래서 음성이 들어간 이런 전송이 되겠고, 자, 이미지 통신이 있습니다. 정지 영상, 이미지를 전달하는 통신 방식. 예를 들면 팩스가 있습니다. 또 영상 통신, 동영상을 전달하는 통신입니다. 그래서 TV 방송이라든지 영상 회의가 여기에 포함이 되겠죠. 그리고 멀티미디어 통신입니다. 멀티미디어의 여러 매체를 전달하는 통신입니다. 그래서 원격 교육, 원격 진로, 원격 회의 이러한 것들이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자, 정보통신 시스템은 어떻게 이루어졌나 한번 살펴볼까요? 네, 크게 데이터 통신 시스템, 정보통신 시스템은 전송계와 처리계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전송을 주로 담당을 하는 거고, 얘는 컴퓨터를 이용을 해서 처리를 담당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컴퓨터가 처리계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이 처리계에서 하는 일은 무엇이냐면 이제 받은 정보를 가가지고 정보를 가공하고 또 처리하고 또 보관하고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데이터를 전송하는 것은 단말 장치입니다. 자, 그 다음에 데이터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라는 곳에서 A라는 곳에서 B로 전달을 한다. 그러면 뭐를 통해서? 뭔가 회선을 통하겠죠. 그래서 통신 회선을 통해 가요. 근데 이 통신 회선이 내가 보내는 신호를 받아줘야 되는 거죠. 이게 아날로그 방식이 있고 디지털 회선이 있겠죠.
그래서 내가 보내는 컴퓨터에서 보내는 이 신호를 여기서 바꿔줘야지 돼요. 이 통신 회선에 맞도록. 그리고 이제 여기서도 마찬가지 컴퓨터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컴퓨터한테 맞도록 또 신호를 바꿔줘야 되고, 자, 통신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제어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네, 그걸 담당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 전송계는 단말 장치와 전송 해선과 제어, 통신, 제어하는 장치 이렇게 구분이 되고요. 전송 회선을 우리는 어디서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신호를 변환해 주는 장치와 통신 회선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통신 시스템은 크게 이런 식으로 이루어졌고요. 자, 우리는 이제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더 배우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따져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우리가 단말 장치다라고 있었죠. 단말 장치. 약자로는 우리가 DT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통신 시스템과 사용자의 접속점에 위치를 해서 자, 데이터 통신 시스템에 대해서 하나하나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맨 앞에 있던 단말 장치입니다. 자, 처리 능력이 없는 이런 모니터를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통신 시스템과 사용자의 접속점에 위치를 해서 데이터를 전송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입출력 장치가 됩니다. 단말 장치는 이제 두 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옛날에는 단말기가 비지능 단말기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프로그램을 수행을 하거나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더미 터미널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네, 그래서 단순히 송수신만 담당을 하는 단말기를 말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또 이제 세상이 좋아져서 단말기인데 지능형 단말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이 들어있는 하드웨어를 내장시킨 거예요. 네. 그래서 자체적으로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지능형 단말기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제 비지능 단말기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단말기가 신호 변환 장치를 거치는 거죠. 신호를 변환하는 장치는 우리가 DCE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살펴볼 거는 변복적이 DSU 코덱 세 가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통신 회선에 적합한 형태의 신호로 변경해 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단말 장치가 여기 있는 회선을 통해서 가는데 여기서 나오는 신호가 이 회선을 잘 거치려면 이 회선에 맞는 신호로 바꿔줘야 된다. 그게 바로 신호 변환 장치고, 끝나고 나서 여기 지점에서 이제 컴퓨터로 들어가기 위해서 신호를 바꿔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먼저 보면은 변복조 장치, 모뎀이다 라고 있습니다. 모뎀은 변조와 복조를 하는데요. 이거는 뭐냐면요. 컴퓨터에서 나오는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 회선을 통해서 가는 거예요. 아날로그 신호 형태로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나온 신호를 이 아날로그 회선에 맞도록 바꿔주고 이쪽에 와서는 그거를 다시 컴퓨터에 집어넣기 위해서 디지털 형태로 바뀌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바뀌었네. 그래서 변조다. 변조다 라고 하고, 원래대로 돌아갔다. 그래서 복조다. 합해서 변복조 장치다 라고 하고, 변조가 영어로 이제 모듈레이션이다 라고 하고, 복조가 바로
디모듈레이션이다 라고 하죠. 그래서 약자로 MODM 해가지고 모뎀이다 라고 명칭을 붙였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것은 모뎀이다 라는 것은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 신호로 바꾸고 다시 디지털 신호로 바꾸는 것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DSU가 있습니다. 네, DSU는 디지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지털 신호를 디지털 회선에 맞는 형태로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는 양극성 신호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어 있는 신호를 디지털 회선에서 지나갈 수 있도록 이런 방식으로 이제 바꿔준 것이다 라는 거죠. 이렇게. 네, 됐죠?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이제 기억해 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덱이 있습니다. 네, 코덱은 이제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회선을 통과하기 위한 신호로 바꿔주고 다시 아날로그 신호로 바꿔주는 것이 코덱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통신 회선의 종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단말 장치가 신호 변환 장치를 통해서 이제 회선을 통해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이 회선을 어떤 걸 선택할 거냐? 이중 나선, 동축 케이블, 광 케이블 세 가지가 유선입니다. 자, 무선에는 라디오파, 지상 마이크로파, 위성통신, 이동통신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중 나선입니다. 이중 나선은 두 개씩 꼬은 것입니다. 그래서 보호용 피복을 입힌 구리선을 두 가닥씩 꼬아서 쌍을 만들고 만든 그 쌍끼리 여러 쌍의 구리선을 다시 하나로 묶어 가지고 케이블을 구성한 것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전선이 있고 전선이 있으면 이거는 이제 베베 꼰 거죠. 이렇게 다음에 또 꼬고 해서 다시 이걸 이렇게 해서 여러 가닥을 합해 가지고 이렇게 만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왜 꼬았을까? 전선에는 많은 자기장이 흐르게 되는데 그 자기장이 이제 방해 요인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전선을 이렇게 베베 꽈더니 자기장이 줄어들더라. 그래서 이제 이렇게 꼬았다라는 거고요. 이렇게 만든 꼬임소는 전송 속도가 느립니다. 하지만 비용이 아주 저렴하기 때문에 전화선이나 건물 내의 통신 회선, 건물 내의 회선에 이제 우리 랜이라고 그러죠. 랜 구축을 할 때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피복 방법에 따라서 이 UTP다, 또 FTP다, 또 STP다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하게 되는데요. 자, 일반적으로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꼬임선이다, 이중 나선이다, 또는 UTP 케이블이다 이렇게 많이들 불리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한 단계 이제 더 좋은 동축 케이블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동축 케이블은 중심축에 놓인 한 개의 내부 도체가 있습니다. 여기죠? 네. 그리고 그거를 절연체로 감싸고 외부 도체와 피복을 입힌 형태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구리선보다 더 굵고 더 단단하게 돼서 근거리가 아닌 장거리 통신망에 사용이 되고 우리가 케이블 TV에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또 구리선보다 잡음에 더 강하고 폭넓은 주파수를 허용하기 때문에 더 멀리까지 연결이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케이블 TV, 유선 TV에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여러분 집에서도 이제 케이블 TV인 경우 동축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광섬유 케이블입니다. 이 광섬유 케이블은 이제 빛의 원리를 이용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이 꼬임선과 동축 케이블은 뭐를 이용했냐면 전기를 이용했습니다. 네, 광섬유 케이블은 빛을 이용을 한 겁니다. 빛에 의해서. 그래서 네, 코어라는 것을 클레드가 둘러싸고 그래서 바로 이 부분에서 이제 전달이 되는 건데요. 빛의 반사 원리를 이렇게 이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유리섬유를 통해 가지고 빛을 전송하도록 제작한 거다 그랬는데 이게 굵기가 0.1mm 정도로 굉장히 얇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여러 가닥을 넣어 가지고 이제 데이터를 전송하는 이런 원통형이 되고 무엇보다도 빛의 원리를 이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전기의 잡음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좋은 점이 있습니다. 잡음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될 확률이 더 낮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전송 속도가 동축 케이블이나 꼬임선에 비해서 굉장히 빠르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기술은 더 많이 필요로 하겠죠. 기술은 더 복잡하고요. 또 설치 비용이라는 게 있겠죠. 네. 그래서 어때요? 더 고가겠죠.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코어다라는 부분이 실제적으로 빛이 전달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빛을 전달하는데 여러분이 이제 이 빛이 바깥에 있는 빛을 잘 보면 안 되죠. 여러분 집에서 잠을 자려고 하는데 바깥에 이제 막 밝은 빛이 들어오면 잠을 못 자죠. 그래서 이 빛이 잘 전달하기 위해서 클레드라는 것이 이제 감싸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코어를 감싸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모아주는 반사층의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되겠죠? 그래서 빛이 몇 도의 각도로 이렇게 반사, 여기서부터 이렇게 반사, 이렇게 반사, 이런 식으로 반사시키면서 전달되는 방식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무선 매체가 됩니다. 이렇게요. 네. 그래서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무선 매체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게 있냐면 라디오파가 있고 마이크로파가 있고 위성통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선은 연결된 선이 우리 눈에 보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TVD에 연결선이 보일 거예요. 근데 이건 연결선이 안 보이는 거죠. 라디오파는 이제 라디오나 텔레비전 방송에 이용이 되는데요. 여러분 라디오 들을 때 선 연결하지 않죠. 네, 그게 이제 무선 매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안테나에서 발사한 전자파가 모든 방향으로 전파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이크로파가 있는데 통신 선로를 설치하기 힘든 지역에 직접파를 이용을 한다. 높은 지역에 안테나를 설치해서 전파를 전송하는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이것의 단점은 장애물에 취약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파할 수 있는 거리라는 게 있고 그 거리를 증가시켜 주기 위해서 중계기를 설치합니다. 위성통신이 있는데요. 위성통신은 이제
지구 궤도를 돌고 있는 정지 위성을 중계기로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지구가 여기가 있고 여기가 우리나라가 있다. 그럼 지구 바깥에다가 이렇게 위성을 쌓아 올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여기를 이용해서 여기다 쏘게 되면은 또 이 지점에 이렇게 전파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두 기지국 사이에 데이터를 전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구를 이용하니까 지구의 위성을 이용하기 때문에 광범위한 지역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있고 대역폭이 넓어서 고속의 대용량의 전송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장거리 통신에 이용을 하게 되는데 단점은 뭐냐면 전파 지연이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위성을 한 단계 거쳐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간혹 이런 경우도 있죠. 네, 거실에서 TV를 보는 경우가 있고, 또 안방에서 TV를 보는 건데, TV 두 개를 이렇게 띄워놓고 봐도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안녕하십니까 했는데 안녕하는데 여기서는 그때서야 안녕하십니까 라고 약간의 시간 차이가 나서 보여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지연 현상이 발생될 수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기상현상에 의한 신호 감쇄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뭐 그런 경우는 약간의 신호가 떨어지거나 그런 현상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TV 보다가 이제 다른 나라에서 하는 축구 경기를 보다고 하면이 막 지지직 이런 경우가 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전용 회선별 속도입니다. 우리가 회선을 설치를 하고 이거는 급이 얼마예요? 라고 말을 하게 되는데 미국에서 따지는 급이 T급이고요. 네, 유럽에서 따지는 급이 이제 2급이 됩니다. 그래서 T1, 2, 3, 4가 있고요. 각각의 속도가 있습니다. 또 E1, 2, 3가 있고 각각의 속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PC방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은 왜 집에 컴퓨터가 있는데 PC방에 가나요? 시스템이 더 좋기 때문에 그러죠. 모니터도 크고 또 무엇보다도 속도가 빠른 거죠. 왜 우리 집의 속도보다 PC방의 속도가 빠를까? 전용 회선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PC방에 있어서 이제 간판에다가 뭐 E2 이렇게 이제 써져 있는 경우가 있죠. 이게 무엇일까? 전용 회선 속도를 우리 PC방은 이런 걸 깔았다라는 걸 광고를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속도 한번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통신 제어 장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컴퓨터에 들어가기 전에 통신에 있어서 각종 제어 기능을 담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제어를 할까? 회선과 정기적인 인터페이스 매칭 및 접속 제어, 문자의 조립 분해, 데이터에 대한 축적, 전송 속도, 처리 속도에 대한 차이를 조정하고 오류를 제어하고 전송을 제어하고 부호, 변환 이런 기능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보면은 오류 제어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이 문자의 조립 분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이런 문자를 보내면 이 큰 덩어리를 회선에 한꺼번에 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잘게 쪼개는 거죠. 그래서 회선에다 보내는 건데 우리가 이제 짐들을 보낼 때 이렇게 번호를 붙여주듯이 하고 마지막에 왔을 때 이게 이제 순서대로 오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제 순서대로 조합을 해야지 이게 제대로 된 이게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런 문자의 조립 분해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까지 한번 살펴보면 단말기에서 네, 데이터를 보내면 뭐를 통하게 되나요? 네, 어떤 신호 형태로 보낼 것인지 신호 변환 장치가 있죠. 네, 그래서 다음에 이게 이제 통신 회선을 통해서 가는 거죠. 자, 상대방한테 들어가기 위해서 다시 한번 네, 신호 변환 장치를 거치게 되는 거고 여기에 이제 통신 제어 장치가 여기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의 이제 컴퓨터 속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이런 경우인데 통신 제어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네,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정보통신에 대한 설명 내용을 가장 적합하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전기통신과 컴퓨터에 정보 처리 능력을 부과해서 정보를 송수신하는 통신이다. 정보통신에 대한 개념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컴퓨터나 통신기기 사이에서 디지털 형태로 표현된 정보를 송수신하는 통신이다. 정기적인 신호 형태의 디지털 데이터만 컴퓨터로 송수신하는 통신이다. 자, 데이터 통신, 정보 통신은 디지털 데이터만 송신을 할까? 그러지 않죠. 디지털 데이터도 있지만 아날로그 데이터도 있지요. 정보 처리 장치 등에 의해서 처리된 정보를 전송하는 기계 장치 간의 통신이다. 그래서 통신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잘못된 것은 3번이 되겠죠. 그래서 디지털 데이터뿐만이 아니라 아날로그 데이터도 송수신하게 됩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단말 장치에서 출력되는 디지털 신호를 디지털 회선망에 적합한 신호 방식으로 변환하는 장치, 디지털 회선으로 통과해야 된다 그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뭐가 됩니까? DSU가 되는 거죠. 그래서 디지털 신호가 디지털 전송료로 전송되기 적합하도록 변환해 주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단극성 신호를 양극성 신호로 변환해 주는 것이 되는 거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